예, 어려운 시장인데요. 그나마 코스피가 2,300에서의 지지력을 좀 보여준다는 게 다행스럽긴 합니다. 11월이 시작됐습니다. 시장 분석하고 전략 세웁니다. 오늘 10시 시황에서는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는 11월이 시작됐기 때문에요. 예, 11월의 구간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분명히 뭐 과매도 구간에 진입한 거는 꽤 됐죠. 11월의 흐름들, 기회는 어디에 있을까? 일단 3개월 연속 하락입니다. 11월을 시작하는데요. 11월 흐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개인적으로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과매도 구간에 이제 왔다고 보고 있고, 네. 근데 이제 항상 우리나라 장의 특징적인 어떤 상황일 수도 있는데, 올라갈 때는 예상치보다 훨씬 과한 상태로 올라가고, 예. 과매수 구간으로 올라가고, 빠질 때는 과매도 구간인데, 이 항상 그 과매도 구간에서는 이 반대 매매로 인해서 글로벌 매크로한 시장과는 전혀 상관없이 약세 시장이 연출되는 게 우리나라의 어떤 시장적인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뭐 지난주에도 제가 나와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는데, 전쟁은 우리나라에서 난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때도 똑같은 얘기 했었고요. 이번에 이스라엘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죠. 왜냐하면 오히려 전쟁이 난 당사가 그 이스라엘보다도 우리나라 주가가 더 많이 빠졌고, 지금 뭐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지면 뭐 과거의 수치들을 많이 이제 가져오잖아요. 뭐 이때 뭐 그때 위기 때 이랬다 이런 식의 얘기 나오는데, 지금 뭐 재밌는 통계로는 지금 2개월 연속으로 마이너스 9%씩 지수가 코스닥입니다. 기준으로 빠진 거는 이제 IT 버블 이후로 처음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만큼 이제 과매도가 진행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코스닥은 더 심하죠. 뭐. 네, 됐습니다. 예,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이고. 코스닥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점 대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거 비교표 말씀드렸던 게 이제 고점 대비 코스닥은 고점 대비 지난주 기준으로는 네. 20%였는데 그 중에 더 빠지다 보니까 지난주 기준으로 거의 이제 마이너스 25%까지 밀린 상황이고, 네. 그 여기서 이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그리고 포스코 DX, 포스코 그룹의 어떤 그 시총을 빼준다고 하면은 뭐 연초 수준 이하 정도 수준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코스피가 이제 얼추 작년 말에 마무리했던 그 지금 지수에 거의 도달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심리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거의 바닥권에 오고 있다. 근데 이제 이 바닥권에 왔을 때 시장적인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극심한 변동성이 나온다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과매도 구간에 나오는데, 지금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제 과매도 구간에서 바닥을 먼저 잡는 섹터가 어느 쪽이냐면은, 섹터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어느 쪽이 먼저 반등이 나오냐면 낙폭 과대주들. 지금 최근에 코스닥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점 대비했을 때 뭐 40% 50% 조정받은 그런 섹터들 종목들 많은데, 이미 지난주부터 바닥에 나와서 더 이상 빠지지 않더라고요. 그 이후에 빠지는 것들이 이제 2차 전지라든지 그동안 잘 버텼던 반도체가 빠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얼추 큰 어떤 바닥은 온 것이 아닌가. 물론 FOMC라든지 몇몇 가지 굵직한 이벤트가 남아있긴 했지만, 우리나라가 항상 이렇게 수급적으로 과매도 구간에 오게 되면 글로벌한 매크로한 환경이 안 좋아진다고 해도 더 이상 빠지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구간이 이제는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금리나 혹은 뭐 전쟁의 리스크나 뭐 이런 영향, 대외 변수도 있지만 국내 증시가 더 빠지는 이유는 역시나 국내 시장의 변동성의 특징, 게다가 이제 수급 이슈 이런 것 때문인데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수급 이슈가 좀 단기적으로 마무리됐느냐, 쌓였던 신용 물량이라든지 내부에서 좀 시끄러웠던 문제들라는 그 수급 이슈가 풀렸냐라는 고민, 플러스 또 이제 대주주 양도세와 관련된 부담이 오는 시기잖아요. 그 부분조차도 네.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미리.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바다에 뭐 적조 현상이 많았을 때 네. 폭풍이 한번 밀어닥치면 물이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예, 예. 약간 이 우리 시장을 그동안에 하반기에 누르고 있던 짓누르고 있던 수급적인 이슈가 이번에 이제 어떤 과매도 구간으로 인해서 좀 저는 어느 정도 해소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구간부터는 우리가 우려보다는 시장이 우리는 어떻게 됐건 간에 뭐 선제적으로 다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하반기로 가면은 물론 양벽 차익 이슈가 이렇게 한 번에 다 끝나진 않겠죠. 그렇지만 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우려한 부분은 좀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11월 장세부터는 좀 반등 장세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지난주에도 이제 보여드렸던 이 코스피 신용잔고 추이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코스닥과 코스피의 신용잔고가 피크를 쳤을 때 그냥 10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빨간색이 이제 신용잔고 추이고요. 검은색이 이제 그 지수인데,
10조 정도가 유지됐던 이 코스피 신용 잔고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9조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 근데 사실은 코스피는 5월에 단기 조정 때도 그 이하까지 내려오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왜냐하면 워낙 이제 코스닥의 개인들이 신용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코스닥의 신용 잔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0조에서 지금 9조까지 된 상태고요. 한 1조 정도가 빠졌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 5월에 이제 그 조정 장세에 왔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 이 5월 조정 장세에서 지금 완전 하단을 깨고 그 거의 이제 연초 수준으로 거의 빠지고 있는데 코스닥 역시도 신용 잔고가 한 10조 정도였는데 지금 거의 이제 8조 초반까지 그러니까 그 2조 정도가 지금 줄어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스피와 코스닥의 어떤 그 시장 규모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이런 어떤 신용 잔고 추이를 봐도 기술적으로 이제는 거의 바닥에 임박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극심한 변동성까지 마무리된다고 하면은 이후에는 이제 오히려 시장이 내년도 장을 보면서 좀 활발하게 시장이 움직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과매도 구간에 왔을 때 시장적인 특징이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낙폭과 대주들 우리가 그러니까 뭐 로봇이라든지 AI 의료 쪽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보면은 고점 대비 뭐 50% 조정받는 종목이 많거든요. 근데 네. 지난주부터 오히려 지금 시장이 빠져도 이쪽 섹터는 빠지지 않고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가장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는 섹터가 반도체와 화장품입니다. 근데 어저께 이제 반도체가 일단은 조정을 이제 나왔고 그렇죠.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화장품 쪽도 조정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은 시장이 한번 순환적인 조정이 다 끝났다고 하면은 이제 바닥은 거의 다가오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물론 이제 기존에 종목 들고 계신 분들이야 뭐 어쩔 수 없이 물려서 가져갈 수밖에 없겠지만 네. 신규로 이제 종목을 보고 계신 분들은 좀 매수 타이밍이 이제부터 슬슬 오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향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 정상적인 구간에서 거시 환경이나 이익이나 이런 거에 기반한 지금은 조건이 아니니까 이거죠. 누가 더 충격을 많이 받았느냐. 1차적으로 올라올 때는 말씀하신 낙폭과대가 올라오는 거고요. 그건 약간 이제 좀 이 전술적 개념인 거고, 그죠? 예, 전략적 개념으로 봤을 때는 계속 그동안 반도체 AI 모멘텀 얘기 쭉 하셨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목해봐야 될 히든밸류 종목 말씀해 주세요. 네, 이제 TLB고요. TLB. 예, 맞습니다. TLB고 이제 한번 소개시켜 드렸던 적이 있던 이제 기판 업종이고, 네, 네, PCB. 그러니까 예. 네, 맞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이제 어제 삼성전자 컨콜이 있었고요. 네. 컨콜에서 뭐 잠정 실적 나온 거 대비했을 때 좀 더 잘 나왔어요. 한 2, 3천억 정도 잘 나오긴 했는데 네. 특별한 건 없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삼성전자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HBM 쪽을 향후에 이제 캐파를 이제 2.5배에서 3배 정도 늘리겠다고 하고 있고 지금 삼성전자 영업 부분의 실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바일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가전 쪽은 그런 거죠. 워낙 저쪽 기대치가 낮다 보니까 생각보다 잘 나왔다. 이 정도면 일단 됐구나. 그런 정도 수준이었던 거고 반도체 쪽은 사실 계속 안 좋습니다. 3분기 안 좋고 3분기 안 좋은 게 예상이 됐고요. 4분기까지도 안 좋을 수 있다는 그런 예상치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반도체 쪽은 이제 바닥은 나왔다는 거죠. 이제 뭐 낸드라든지 디램 쪽에 이제 바닥에 대한 시그널은 확실히 나왔고 물론 그 바닥에 나온 이후에 주가가 이제 그 낸드라든지 메모리 쪽이 이제 가격이 상승되는 구간으로 일부 뭐 제품들은 가격 상승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가격 상승까지 오는 구간이 이제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정도로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 역시나 이제 뭐 HBM 쪽 AI 반도체 쪽에 대한 어떤 시장의 그 기대감은 삼성전자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 HBM 관련된 AI 관련된 반도체 장비주들은 좀 여전히 좋은 시각으로 봐야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제가 좀 뭐 어떤 뭐 매매 팁, 뭐 기술적인 어떤 팁을 드린다고 하면은 사실 지금 되게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왜냐면은 어떤 식으로 이제 포트를 유지할지 아니면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원래는 우리가 AI 반도체 관련돼서는 3분기 실적까지 전체적인 반도체 업황이 3분기 실적을 올해 바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 안 좋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동안에 AI 반도체를 땡겨왔던 것은 모멘텀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3분기 실적 안 좋은 거 아니까 내년과 내후년이 좋아질 수 있는 AI 반도체 쪽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모멘텀 있는 모멘텀 플레이를 했던 것인데 지금 시장 분위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장이 안 좋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글로벌 빅테크의 어떤 실적이 나왔을 때 뭐 급등하는 종목들도 있고 급락하는 종목들도 있는데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는 어떤 실적에 대한 큰 시장의 의구심이 없는데 막상 실적이 나오게 되면
그 실적에 반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반도체 장비주들은 3분기 우리가 이제 만약에 들고 계신 분들이야 뭐 모멘텀을 가지고 가져가시면 되지만 신규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지금 조정 이 국면에서 좀 추가적으로 더 매수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3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분기 실적이 안 좋다는 걸 예상하지만 막상 나왔을 때 또 그것이 예상보다 안 좋게 나온 쇼크인 경우에는 주가 분명히 하단으로 그 어떤 반응을 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장비주들이라든지 뭐 소재주들은 지금 구간에서는 좀 우리가 실적을 확인하고 추가 매입이나 아니면 신규 매입을 좀 진행하시라 말씀을 드리겠고, TLB 역시도 뭐 같은 맥락입니다. 3분기 실적 확인하시고 이제 매수하면 될 것 같고요. 과연 근데 AI 반도체 단에서 가장 우리가 여태까지 봤을 때 모멘텀이 아니고 가장 실적이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어떤 섹터라든지 장비라든지 뭐 소재를 봤을 때는 기판 쪽이 가장 빠르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DDR5가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하는 그런 그림으로 가고 있고요. TLB의 전체적인 매출 구성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낸드 쪽에 지금 낸드 쪽이 이제 주요 한 50% 이상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뭐 오른쪽 보시면 DDR5가 이제 23%. 작년까지는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했을 때 DDR5가 13%였는데 올해는 이제 한 20% 후반대에서 30% 정도까지. 왜냐하면 근데 상당히 이 DDR5의 서버 쪽으로 들어가는 DDR5가 상당히 고마진입니다. 영업이익이 굉장히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되고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AI 반도체가 어떻게 됐건 간에 인프라가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수많은 정보를 받기 위해서 서버 역시도 거기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진행돼야 되는데 가장 그 전방에서 가장 빠른 업그레이드가 진행될 수 있는 것이 바로 DDR5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TLB 같은 경우는 어제 뭐 많이 조정받았죠. 근데 우리 심텍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어떤 그 시장 IT 쪽에서 보면은 잘 버티는 그런 흐름이었거든요. TLB도 잘 버티는 흐름이네요. 맞습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이렇게 버티는 종목들은 아무래도 이제 실적 관련돼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AI 반도체 쪽에서 전체 어떤 그 섹터 중에서 어떤 뭐 장비 신규 발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기대감으로 뭐 장비주들은 간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산업 내에서 가장 빠르게 투자가 이루어지는 그 부분이 바로 서버 쪽, 서버의 DDR5 전환에 대한 어떤 그런 본격적인 수혜가 TLB로 온다고 보고 있고요. TLB는 지금 아시겠지만 SK 하이닉스 향으로 지금 낸드라든지 디램 쪽으로는 기판 쪽에서는 MS1입니다. 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향으로 돼 있는 것이고 지금 SK 하이닉스가 가장 그 부분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는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TLB는 그런 부분에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여태까지 인텔에서 이제 서버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DDR5 관련돼서는 2023년부터 DDR4까지가 이제 13년도에 투자가 되고 이제 원래는 20년도부터 이제 투자가 되기로 한 건데 이 어떤 수율 잡는 거라든지 아직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치다 보니까 그동안 2, 3년 정도 진행되면서 이제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인 투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올해 하반기부터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AI 반도체와 엮이면서 이쪽 서버 투자가 DDR5 투자가 좀 더 빨리 전환되는 그런 국면으로 오게 된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전방에서 가장 그 활발하게 AI 반도체를 끌고 있는 그 SK 하이닉스 향으로 나가고 있는 이 TLB가 하반기부터는 아마 좀 주목을 받지 않겠는가. 그래서 보시면 다음 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기존에 이제 DRAM 시장에서 내에서 이제 DDR5의 침투율이 한 22년까지는 뭐 굉장히 미비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렇죠. 예. 맞습니다. 23년부터 투자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향후에 DRAM 시장 내에서 DDR5의 침투율이 뭐 한 2, 3년 내로는 한 30%에서 40% 정도 수준까지 가게 된다. 그럼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하이닉스 향으로 MS1위를 차지하고 있는 TLB가 향후에는 한 2, 3년 정도 내에서는 좀 상당히 좋은 실적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겠는가. 특히 이제 요 지금 이 자료는 아마 이제 AI 반도체 이전의 어떤 예상치였을 겁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좀 더 침투율이 빠를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TLB는 뭐 지금 이 TLB의 이제 전체 매출액 대비 비중인데 22년까지는 한 13%였고 23년부터 그러니까 23년에 27%가 매출액 대비 DDR5의 비중이군요. 맞습니다. 근데 이 23년도에 27%의 비중이 뭐 1분기, 2분기 합산된 것이 아니고요. 이제 3분기부터 이제 급격하게 하반기부터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전체 DDR5 침투율보다는 이 회사의 DDR5 모델 비중이 더 높네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러니까요. 하이닉스의 어떤 예. 후광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런 시장의 어떤 조정 구간에서는 이제 하반기 실적을 보고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좀 모아가시는 종목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시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2차 전지가 아니고 이제 반도체 장비와 소재 쪽이라든지 밸류 체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3분기 실적을 꼭 확인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장 분위기가 갑자기 좋아져가지고 다시 예. 뭐 AI 반도체 열광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3분기 실적이 안 좋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다들 예상하고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큰 신경을 쓰지 않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의 어떤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시장에는 약간 그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구간이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구간이 오면은 적극적인 매수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AI 반도체 단에서 가장 우리가 모멘텀이 아니고 가장 실적단에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기판 업종이기 때문에 네. 그런 관련된 종목으로 TLB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말씀에 이제 3분기 실적을 아직 발표 안 했다는 겁니다. 그죠? 맞습니다. 조그만 예. 업체들은 발표했을 경우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단기적인 충격은 있을 수도 있다. 맞습니다. 그거를 감안해서 관심 있으시면 분할 매수하시라는 거고요. 연간 실적 보더라도 이제 올해는 장비업체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감산 여파가 있을 텐데 이건 약간 소재 부품 쪽인데 작년보다는 올해 이 실적들이 좀 슬로우하거든요. 내년을 보고 가는 건가요? 모든 대부분의 장비 업체들이 네. 이제 그런 지금 장비뿐만이 아니고 소재 업종들이 네, 네. 올해는 안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네. 이제 올해 중에서도 왜냐면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발표했지 않습니까? 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예, 예. 안 좋습니다. 근데 이 이후에는 아마 차별화가 많이 나오겠죠. 장비 투자가 늦어지는 그렇죠. 장비 섹터 예. 같은 경우는 아주 늦게 도는 그래서 전공정 장비 종목들이 못 가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가 있고요. 근데 AI 반도체 단에 엮인 밸류 체인이 엮이면서 가장 빠르게 실적이 붙을 수 있는 섹터가 기판 업종, 그 심텍이라든지 이제 TLB 같은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주가는 TLB, 영문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이런 것들 참, 이 추론하기가, 기업 명목은 추론하기가 뭐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TLB, 주가는 23,000원 수준이고 시총이 한 2,2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밸류, 가격 얘기 좀 마무리해 주세요. 목표가는 뭐 지금 사실은 만약에 DDR5가 4분기부터 본격적인 시장이 열리게 된다고 하면은 목표가는 좀 더 높게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예, 이제 예. 지금 일단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1차 목표가를 잡아드린다고 하면은 28,000원, 손절가는 2만 원 정도를 잡고 좀 3분기 실적을 전후로 해서 관심 있게 보시면 상당히 하반기에는 좀 좋은 흐름이 나올 그런 종목으로 예상합니다. 네.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이제 주식 시장이 지금 돌아설 때는 뭐 이것저것 안 따지고 사실은 낙폭과대가 먼저 올라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떨어질 때 최근에 뭐 실적 미스했다고 해서 대형주들이 막 13%씩 빼버리고 20%씩 그죠? 난리가 아닙니다. 그것처럼 사실은 떨어진 종목들은 급등가게 나올 수 있을 거고요. 그거는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고 계속해서 반도체 AI 말씀하셔서 오늘은 PCB 업체 DDR5 모멘텀을 계속 얘기합니다. TLB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